그냥 바로 시작하면 되죠?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좌장을 맡은 토론 패널의 좌장을 맡은 부산 수산 정책 포럼 이사장 유청로입니다. 오늘 제가 너덜너덜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시간도 늦었으니까 그 대신 끝나는 시간은 예정 시간보다 한 5분 정도만 더 추가해서 하기로 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 왼쪽에 세 분은 발표자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고 토론자 네 분에게 먼저 이야기는 뭐 아무리 해도 끝이 없으니까 한 5분 정도로 각자의 소견을 좀 이제 발표를 해주시고요. 시간을 조금 전략해서 그걸 포함해서 프론트에 몇 분 혹시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의 의견을 한 두세 분만 듣고 그리고 발표자에게 시간을 원하시는 발표자에게 조금 드리고 나머지 또 토론자에게 보충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자 소개는 생략하고요.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로 한 분을 차례로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남수민 부산 어촌 특화 지원센터 센터장님,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오미영 수영문화원에서 현장에서 주민들과 업무를 하고 있는 과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문혜진 부경대학교 연구교수님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백이범 부산 디자인진흥원 진흥본부 본부장님 소개드립니다. 편의상 그냥 저쪽에서 가까운 쪽 분부터 시간을 5분씩 뭐 조금 더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건 관계없습니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민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산자원공단 부산어촌특화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남수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발제 굉장히 잘 들었고요. 평소에 저희가 관심이 있고 그리고 저희 마스크 벗고 하시기. 네, 저희 항상 관심이 있고 저희가 이제 부산 소재 50개 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어촌 마을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서 저도 굉장히 반갑고 이제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어촌 다음이라고 해서 과연 저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어촌 다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결론을 그냥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다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발제자분들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때 어촌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주된 원인이 자원이었다. 자원 고갈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 어느 누구보다 저희 어업인 분들도 잘 알고 계시고 저희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이제 해수부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너무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을 투입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출범도 이 맥락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자원이 풍부할 때는 이 어촌에서 어업인분들이 자원을 많이 잡으면 되었어요. 많이 잡으면 팔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능한 많이 잡기 위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은 달라져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그러면은 이제는 많이 잡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비싸게 팔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되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까? 지금은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직접 가공도 하고 그리고 마을이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을 활용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숙박과 레저를 하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이제 저희가 어촌을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유 말 중에 하나가 어민들은 고령화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많은 통계 수치를 봐도 농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비교해 봐도 어촌이 정말 고령화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막상 이제 어민분들을 만나라고 하면은 60대도 이제 잘 없으시고 정말 70대 분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마흔은 부록이라 하고 이런 것처럼 나이에 대한 이칭이 있는데 70은 종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종심이 뜻대로 해도 되는 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나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분들을 변화시킬 생각을 합니다. 정말 겁도 없이. 네.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그렇게 생활을 해오신 분들인데 환경이 변하고 정책이 변하니 정부의 뜻에 따라주기를 저희는 원하는 거죠.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정말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항도 깨끗하게 지켜라. 고기도 많이 잡으면 안 된다. 6차 산업 해라.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뜻만큼 따라와 주시지는 않는 거죠. 정말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에서 저희도 따라가기 힘든 이러한 속도를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어촌 뉴딜이라든지 이런 많은 재정 사업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아마 많은 성과가 빨리빨리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어촌다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유지시킬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러한 자리도 만들어지고 해양인문학이라고 해서 그들을 이해하려는 이런 노력의 시초가 아마 이러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기존에는 어촌 공동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지원 사업을 하자 했는데 이제부터는 개개인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좀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전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기업 기촌도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들어왔던 사람이 다시 나가는 케이스가 생기면은 그거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 3일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다시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6차 산업도 하고 디지털도 하고 이 어촌에서 세련됨을 가지고 예쁨을 가지고 이런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런 시선을 이제 맞추어서 수요에 맞추어서 이제 다양한 어촌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모두 다가 개개인을 좀 들여다보고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토론에 임하신 분들 전공 영역도 너무 다양하고 그 각자의 위치 하시는 일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미영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부산 수영구에 있는 수영문화원 사무과장 오미영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많은 것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수영문화원은 그 수영구에 그 어촌 마을이 있습니다. 2개가 있고요. 어촌계도 2개나 있습니다. 그동안에 문화원에서 제가 일을 할 때는 사실 이 어촌계라든지 이 어촌 마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2016년, 17년 정도에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그 원천 콘텐츠 발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역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 수영구의 역사를 좀 그 배우게 되면서 좀 저도 좀 많이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처음에는 조금 접근이 조금 단순했습니다. 이게 모든 학자분들이나 뭐 그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뭐 농촌뿐만 아니라 어촌도 사실상 고령화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소멸해가는 그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의 욕심은 제가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크게 없고 문화원에서 그래도 우리 지역의 그 역사 자원, 문화 자원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이제 수집하고 모으고
또 이제 그 전달하는 것이 문화원의 역할이라고 해서 사실 접근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사업을 하면서 좀 많은 부분을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그 어촌 마을에서 이게 삶을 영위하시는 어부들이나 해녀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저도 참 많이 무관심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그 사업을 하면서 전문가분들이나 그리고 어촌계 그리고 그 학자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책자도 완성을 하고 영상도 찍고 했지만 그것은 우리 문화원의 그 자원으로 또 이제 성과로 남았습니다만 그 뒤에 제가 참 마음이 무거운 것을 그게 한 가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문화원이 문화로서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당장 해결책은 없었지만 또 그러다가 뒤에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많이 밀리고 또 이제 미뤄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자꾸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게 어촌이라든지 이게 해양 쪽에 우리가 문화원이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같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 그분들하고 만나게 하는 것이 일종의 처음 시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원에서는 또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우리 문화원에 오시는 회원분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동아리분들과 함께 어제도 이제 밀락 어촌계를 방문을 해서 그 어촌계의 상황 또 그리고 실제로 그 고기를 잡아서 오는 그 가지고 오는 어선 그러니까 그 선박이라고 하죠. 선박 또 그리고 그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물 손질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잡아온 고기들 또 보게 하면서 실제로 이분들의 삶을 저희가 이제 그 보게 하고 또 그리고 그분들과 꾸준한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그 우리 어촌 마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수영구의 그 지역 주민들 중에도 그 수영구에 어촌계가 2개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상당수가 됩니다. 그 어제도 행사를 해보니 그러면 우리 분 중에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여기서 좋은 그 의견과 좋은 여기 말씀을 듣고 가서 일단 지난번에 아까 전에 우리 그 이렇게 해주신 여기 그 박상우 그 연구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뉴딜 부분에 제가 조금 많이 공감을 하고 지금 당장은 저희가 많이 미약하지만 실제로 어제도 우리 그 어촌계 계장님과 그리고 문화원과 우리 수영구에 마을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모습 부분을 가지고 모여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나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만 우리 여기 와주신 전문가분들 우리 쌤들께서 저에게 좀 많은 조언과 이게 도움을 주신다면은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이 어촌 마을에 스토리를 입히고 그 문화적인 감성을 입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계속하시죠. 문혜진 교수님. 예, 오늘 세 분의 발표 너무 정말 들으면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정말 공감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최진석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촌에 있어서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밖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디어에서 항상 우리가 보는 어촌은 아름답고 살고 싶고 여유롭고 굉장히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오늘 세 분 발제 선생님께서 키워드로 내걸은 어촌의 소멸이라는 이 공통점에서 봤을 때 오늘의 우리의 이 해양인문학 세션을 한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먼저 김윤미 교수님께서 그 장생포 마을을 얘기하면서 7,000년의 그 고래잡이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화라는 그 산업 공업 시설이 들어오면서 이 어민들이 이주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해가면서 어촌 공동화가 일어나면서 그 고래라는 문화만 남아있는 이 어촌의 소멸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발표를 해주셨고요. 박상우 부장님께서
어촌 뉴딜 사업이 왜 할 수밖에 없었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고령화가 점점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촌 마을의 생활 인프라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이 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어촌 뉴딜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도 어촌의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어촌이 사라지고 있는 속도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진석 기자님께서도 아까 추도, 물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물이 없으면 저희가 살아갈 수가 없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촌 마을에 있는 그런 생활 인프라가 적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남해 죽방염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획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촌 마을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어촌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에 처한 이 상황에서 그럼 어촌 뉴딜이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촌의 그 발전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가를 이제 박상우 부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어촌 뉴딜 사업에서 하고 있는 게 그 접근성의 개선을 조금 하고 생활 기반 시설 SOC의 인프라를 늘리고 그러면서 지금의 생산 중심의 어업을 관광 중심으로 어업으로 변화시키면서 그렇게 하면 어촌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는 정말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촌이 경제적으로 조금 뭐 발전하고 조금 더 유입 인구가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오늘의 키워드인 어촌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도출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김윤미 선생님께서 농촌 어메니티에 말씀해 주셨는데 농촌 어메니티라는 거는 전통적인 농촌의 경관, 살기 좋은 농촌 그러면서 농업 생산성이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살고 싶은 마을이 농촌 어메니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농촌에 있는 농촌 다음의 감성을 도출할 수 있다면 그럼 어촌의 개발과 인프라의 구축 뭐 그 관광 중심의 어촌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정작 장생포의 경우처럼 고래잡이가 없는 어촌에 있어서의 우리가 어촌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얘기하면 어촌에 있어서의 정체성과 어촌의 공동체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그게 이제 박상우 부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2022년을 마지막으로 어촌 누질 사업이 끝이 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내년부터 이어질 그 사업이 어촌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자리 창출의 사업에 포커스를 맞출 거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어촌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겠지만 정작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어촌의 어촌 다음에 있는 그런 정책에는 어떠한 것들을 반영해야 되는지 한번 전통 문화, 그럼 어촌의 그 어부들의 어장을 지키고 이 사람들이 어업을 계속할 수 있고 이런 공동체 문화를 어떻게 어촌 다음을 할 수 있는가는 이런 정책하는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부산 디자인 진흥원의 백이범입니다. 맨 마지막 순서라서 좋을 줄 알았는데 긴장만 더 되고 별로 좋지가 않네요. 제가 디자인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제가 경관위원이나 건축위원 여러 가지 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등을 활동을 할 때 여러 공무원분들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가로등을 몇 개 가져오셔서 제일 좋은 가로등을 좀 뽑아주세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제가 그러면 이 가로등은 어디에 놓여지나요? 이 가로등 옆에 다른 가로등은 어떻게 생겼죠? 가로등이 놓여져 있는 인도는 어느 정도 폭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니나요? 가로등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는 어느 방향으로 지죠? 이런 걸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냥 골라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서두를 꺼내냐 하면 사실은 정확하게 이 공간에 대한 문제점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치료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어촌 뉴딜 300 사업을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컨설턴트로서 컨설팅을 하면서 약간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3일 동안 해양수산부 건물에 갇혀서 평가를 발표를 듣고 서면 서류를 들여다보고 하면서 내용들을 보며 방파제,
선착장, 어구 창고, 집수리 지원 사업, 해양 레포츠, 산책로, 주차장. 왜 다른 건 아무것도 없지? 왜 대부분 다 똑같은 걸까? 그렇다면 어촌에 있는 문제점들은 다 똑같은 문제일까? 왜 문제점의 솔루션이 하나같이 다 똑같아야만 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정확한 디자인의 창의성을 통해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의 시작은 문제의 인식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나 표현할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점이죠. 물이 없어. 정말 단도직입적이고 아프리카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물이 없어. 이런 정확한 문제점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 쓰레기통이 없어서 불편해, 지저분해서 불편해, 어항이 좁아서 불편해, 이런 등등의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늘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습관에 길들여져서 불편한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것들, 의뢰이 그래야만 하는 줄 알고 사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런 거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야 하고 넘어가기도 하죠. 나머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내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문제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는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첫 번째는 누구나 아는 문제점들은 고쳐주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욕을 듣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의 문제점들은 고쳐드리고 나면, 치료를 해드리고 나면 감동을 받습니다. 와, 내가 몰랐어. 이게 내가 진짜 문제였구나. 고쳐놓고 나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살기 좋고 너무 행복하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은 누가 찾아줘야 되냐 하면 주변의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사례를 방파제 몇 가지 똑같은 솔루션들이 왜 나오냐라는 사실은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몇몇의 기획자들이 팔레트처럼 뽑아와서 이렇게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실제 어촌에 있는 문제점들을 제대로 인식하려고 한 걸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최진석 기자님께서 그 물매기 어촌 어부의 그 잔소리 덕분에 눈이 띄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저도 그 아저씨한테 되게 감사합니다. 사실 그런 관점들이 정확한 문제인식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위가 안 좋아요 라고 하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소화가 잘 안 되네요. 소화제 처방해 드릴게요. 정말 나은 걸까요? 위가 왜 안 좋은지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어촌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하게 좋고 이쁘고 좋은 사례들, 또 한국어촌노안공단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해양수산부하고 나중에 또 우수 사례를 가져오겠죠. 우수 사례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홍보하고 이러니까 정말 어촌 살기 좋아졌죠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어촌에 금방 소개된 그 우수 사례가 모든 어촌에 똑같이 좋은 치료약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일반화되어서는 정말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촌의 이 개선을 정말로 바란다고 한다면 정확한 내용 파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문제인식을 정확하게 해야만 제대로 된 솔루션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야 실효성 있는 개선, 그래야 진짜 우리가 원하는 어촌다움, 제대로 된 어촌다움을 만들어 드리고 우리가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 의견도 대단히 소중한 의견 짧게 잘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 자유롭게 테이블에 올리는 자리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런트에서 나도 한 그릇 올릴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드시죠. 짧게 그 프런트에서 한 분씩 하면은 3분씩 하면 한 두세 분 모실 것 같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부경대 양민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촌다움이라는 말 자체가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어촌다움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촌에 실제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는 어촌다움과 그다음에 우리가 외지인들이 보는 어촌다움이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외지인이 느끼는 어촌다움이 과연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 실제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느끼는 어촌다움이 무엇인가가 다를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촌 소멸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어촌 소멸은 사실은 우리가 그 부산이나 지역에 살면서 지방 소멸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는 사실은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그 최 기자님도 말씀하셨듯이 후속 세대에다가 그 그 죽방령 같은 것들을 그 자녀들을 그 직업을 하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그 직업 같은 것들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매력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촌다움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쪽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외부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촌다움을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나중에 또 따로 말씀하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의 공미라고 합니다. 오늘 발제하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앞에서 토론하시는 분들 내용을 아주 잘 듣고 저도 이쪽에서 뭐 전문이 아니지만 정말 단순하게 이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자 일단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어촌이 오늘 주 포인트가 어떻게 하면 어촌이 발전할 수 있을까? 어촌이 소멸 안 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며 자 그렇다면은 어촌을 발전할 수 있는 방법, 어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어민들이 업행위 하는 것을 좋아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어로행위를 즐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서 즐기려면은 어떤 뭐 대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점이 있어서 즐겨야 될 건데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이점을 생성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언뜻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여러 발제자 분들도 다 언급한 내용인데 어촌에서 소득이 많은 걸 창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일단 이분들이 한 업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어떤 장인정신이라는 것은 이 업에 적용시킬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아까 그 박상우 박사님이 그 어촌 뉴딜을 통해서 보면 어촌 사회 발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현재 이제 내년에는 거의 어떤 완성된 시기지만은 그렇게 큰 발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정부의 어떤 시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전에 그 이주 어촌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일본에서 이주 어촌을 파견하는데 보조 이주 어촌이 있었고 자유 이주 어촌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조 이주 어촌은 현이라든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은 그 당시에는 반짝했습니다. 그런데 자유 이주 어촌은 자기들이 즐겨서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경향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어민들이 어촌을 안 떠나고 살 수 있으려면 뭔가 즐겨야 되는데 이 즐기는 것은 어떤 그 사람들의 정신, 마음인 것 같거든요. 이 마음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마 우리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먼저 이 어민들이 마음을 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촌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저
우리 사업단에서도 한번 언급된 것 같은데 소득이 높고 그다음에 이 소득을 높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세대에서 막을 내릴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려면은 그 자손들이 장인 정신으로 어업을 계속 활성화시키려면은 교육 정책이 활성화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어촌에서도 어떤 문화가 활성화됐을 때 이게 정말 어촌에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더 있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또 하나의 그 포인트를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아까 보조 이주 어촌, 자유 이주 어촌을 말했는데 이것이 정부의 정책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은 어떤 한계점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 박상호 박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지역 협의체를 설치해서 그 정책에서 정부에서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민들 자치 내에서 어떤 회의를 통해서 개선 방법이라든지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해 가는 그런 정책 시책이 좀 더 전문화돼 가고 그다음에 그 어민들이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은 뭔가 어떤 기반 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어민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는 뭔가 어떤 정책이 좀 더 따랐으면 어떨까. 그다음에 어민들의 마음이 좀 그런 쪽으로 기울어졌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플로어 토론은 시간 관계상 두 분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혹시 요 데스크에 있는 분들 중에 성미가 급하신 분부터 먼저 한 말씀씩 간단하게 좀 보충 설명해 주시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어촌다움이 사실은 어느 한 방향, 한 개념으로 특정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2022년 오늘날 어업활동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어촌도 존재하고요. 이제는 어업활동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어촌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획일화된 어촌다움을 규정하기에는 조금은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이 어촌다움을 이뤄서는 우리가 어촌다움을 지키고 유지 발전시키지 못하면 이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그 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보면은 모든 분들이 계속 공동체성을 얘기하거든요.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소멸의 문제도 단순하게 인구가 줄어서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다 그 의미를 넘어서서 공동체가 지속되지 못하는 상태, 사실 이게 이제 어촌의 소멸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성급하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니고 우리나라에 2,700개의 공동체가 있고 마을로는 한 4,000개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다 달라요. 앞에 플로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이제 관이 끌고 가는 행정이 끌고 가는 어촌의 활성화 정책이라는 게 분명히 한계점이 존재하고요. 지역사회 내부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 어촌다움을 좀 구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또 최 기자님 혹시 예,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어촌다움이 뭔지 계속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제 사실 방송에서 이제 밝게 표현되는 어촌, 그것도 사실 어촌다운 모습이기는 한데 제가 오늘 발표드린 내용은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그런 모습들은 이제 방송에서 연출로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걸 경고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밝게 표현되는 모습도 어촌의 실제 모습이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모습도 실제 어촌의 모습인데,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 진짜 아름다운 어촌다움이 살아남으려면은 좀 더 어업인들의 말들을 많이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이제 어촌 뉴딜 같은 경우는 뭐
협의체가 만들어지는데 어촌계장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표자들 몇 분이서 이렇게 협의체를 꾸려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부 어업인들, 그 어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외면받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MBC 경남의 놀이터 민주주의라는 다큐가 있는데 그게 거기에 보시면은 아이들이 놀이터에 어떤 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모든 아이들이 회의에 참가해서 이걸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말 단순하게 뭐 시소가 없다, 금액 없다, 그럼 무조건 만들어줍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어업인들이 참가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어떤 대표자를 선정해서가 아니라 최대한 많은 어업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어촌을 앞으로 어떻게 어촌다움을 지킬지, 어촌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그런 고민할 수 있는 좀 시간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1분만 쓰실 분이 있습니까? 저기 어촌다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그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공동체성, 전통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최진석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남해 죽방염이 국가중요어업유산 제3호입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한국의 어업의 미래를 짊어 나갈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전통적인 어법을 우리가 지속하기 위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남해 죽방염이 우리 다음 나의 아들에게도 물려주기 싫을 정도의 어획량이 작다. 하지만 이 남해 죽방염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서 가치가 있고 전통성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어촌 유지 사업이나 앞으로 이어갈 그 사업 안에 그냥 뭐 사람들의 편의시설 이런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런 그 지역의 특성 있는 그런 정통어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들이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책,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되어야만 어촌다움이라는 것을 각 지역마다 특색을 가지면서 그 기본적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백이범 부장님도 하실 말씀 많겠지만은 제가 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전공자들이 참석해서 어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플로에서도 참여해 주셨고요. 근데 사실은 월드 오션 포럼이라는 세계적인 회의 기구에서 어촌의 문제를 이게 다룬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조그만 어촌 세션이 앞으로 세계 도처에서 이 어촌 문제는 동일한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촌 사회는 소멸된다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소멸되기를 원치 않는 이 분들이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어촌은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또 어촌 기능을 하는 고기잡이는 인류가 있는 한 존재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어촌 어부들의 기능을 이 도시화 산업화 사회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남게 하느냐. 상대적 규모는 매우 줄어들더라도 더 건강하고 더 알찬 어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려가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문학사업단에서 부경대 열심히 이런 작업을 하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운 이 기회에 말씀도 다 못하고 막 끊고 넘어갔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토론회장, 테이블에 아무거나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게 국제 포럼이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가끔은 외국 사람도 오게 하고 해서 이게 그 세계를 선도하는 정말로 어촌의 이야기꾼들이 모이는 플랫폼으로 또 마당으로 테이블로 이렇게 진화해 갈 수 있도록 이 기회가 그냥 헛되이 넘어가지 않도록 활용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전부 동의하는 걸로 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